책을 왜 읽어야 할까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남이 정해준 답이 아닌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꾸준히 읽다 보니 세상에 대한 답보다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 사람일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독일의 작가 장파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마구 넘겨버리지만 현명한 자는 열심히 읽는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의 속도와 기준에 끌려다니느라 정작 내 인생이라는 책의 페이지를 너무 빨리 넘겨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책을 많이 읽는 방법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독서가 어떻게 내 삶의 무기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요즘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읽어야지. 저도 자주 그랬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 날에는 책보다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독서의 기술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책은 고통 중에 읽어야 효과적이다. 시간이 없을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고통 중에 읽을수록 기회라고 생각하라. 처음에는 이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바쁜데 그때 책까지 읽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할 때 읽는 책과 하루의 끝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읽는 책은 같은 문장이라도 정말 다르게 다가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한 문장이 내가 힘든 순간에는 이상할 만큼 깊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쁜 하루 끝에 겨우 읽은 몇 페이지가 여유로운 날 읽은 수십 페이지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독서의 힘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장을 마주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지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간 것 같다면 그 하루에 내가 직접 의미를 부여하면 됩니다. 특별한 하루는 어딘가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크게 일어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아닌데 라고 먼저 판단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견을 만나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계속 읽다 보니 조금씩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 하나가 제게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책을 읽으면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도 만나고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것이 독서가 주는 아주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생각만이 정답이라는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드는 겁니다. 그 틈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행동을 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생깁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부자가 될까요? 물론 책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공부할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독서의 가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런 질문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과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도 선명해집니다. 저 역시 아직 내가 원하는 삶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독서를 계속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아닐까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만들어갈지, 결국 시작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주는 무기가 됩니다. 책을 읽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권을 읽었다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한 문장이 마음에 남고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어제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오늘의 행동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저는 이 말이 독서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몇 페이지가 당장 내 삶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만난 한 문장이 내 생각을 바꾸고 달라진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달라진 행동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을 펼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정해준 답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내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 안에 적힌 삶을 바라보며 나는 나답게 살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책 한 페이지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문장 하나를 천천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범한 하루에 작은 달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빛 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